그래서 예. 넘기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민주당에서도 빨리 내란죄 특검이 예. 해야 되는데 그건 또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근데 영장 청구 권한은 헌법상 검찰이 갖고 있다 보니 일단 자기네들이 수사를 하고 지금 네. 아까 박지원 원장도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48시간 긴급 체포는 영장 없이 사람을 데려온 거라서 그렇죠. 일단 무조건 48시간 안에는 영장을 치거나 아니면 풀어줘야 돼요. 예. 지금 국면에서 풀어줄 수는 없다 보니까 예. 지금 영장을 쳐야 되는데 청구 권한이 이제 검찰에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김영효 씨 신변 확보해가지고 이 예. 부분은 끝까지 가져간다라는 예.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공수처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공수처법에 따르면 예.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중인데 예. 공수처에도 수사 관할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예.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이 요청을 받은 예. 수사기관 여기선 검찰과 경찰이 되겠죠. 예. 그 수사 이 사건을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러니까 공수처에 하여야 이첩하여야 한다. 한다요. 그러면 이 의무 규정이에요. 내란죄에도 공수처 권한이 있습니까? 이게 공수처는 예. 법령 그 당사자와 이 당사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딱 법정돼 있는데 예. 이 당사자들 왜냐하면 네. 고위공직자 수사처니까 예. 관할이 있어요.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예, 예. 문제는 뭐냐면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겼을 때 페널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규영 검사도 네네네. 막 그 김학의 씨 불법 출금 사건으로 예, 수사받고 이랬을 때 공수처가 우리한테 사건 그렇죠. 넘겨라라고 했는데 안 넘겼죠. 넘기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네들이 기소 막 하고 검찰에서. 재판 공소 유지하고 예. 그래도 공수처가 아무 말 못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 오전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우린 공수처에 안 예. 넘기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거고 지금 검경이 어쨌든 수사 경쟁을 하는데 이건 네. 조직의 안위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예.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쨌든 수사를 정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지켜는 보되 특검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중요한 것은 경찰 국수본이 어쨌든 이 수사 기관이다. 왜냐하면 네, 맞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수사권이 없고 네. 물론 이제 등해서 네. 뭐 여지를 둘 수는 있지만 적확하게 지금 이 내란죄와 관련해서 수사할 수 있는 주체는 경찰 국수본이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그 키를 쥐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네. 주신 거고요. 이 가운데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좀 파생되는 질문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 얘기부터 좀 살짝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어제 JTBC 장르만 여의도를 듣다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가지고 김준일 평론가가 서정욱 변호사랑 통화한 내용을 전해 주었는데 그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을 때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를 한 모양이에요. 서정욱 변호사가. 그랬는데 김건희 여사가 두 주체에 대해서 바가지로 욕을 했는데 하나는 한동훈 대표예요. 다른 하나는 그 18명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참여한 그 18명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상당한 강도로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전해 주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네. 김건희 여사가 여전히 V0, V1의 자세로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예. 그 시시각각 엄중한 상황에서 통화를 해서는 서정욱 사실 보수 변호사랑- 유튜버라고 보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정욱 변호사는 보수 유튜버죠. 예, 그리고 예. 대단히 대통령의 신뢰를 얻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알려져 있고요. 저한테도 자랑했습니다. 아, 마크롱 대통령이 준 그 와인을 윤석열이 까가지고 같이 마셨다.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치인 자격이 없습니다. 돌격대장 노릇을 한 거예요. 추경호는 돌격대장. 예, 반헌법적인 계엄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왜 교란 문자를 보냅니까? 예. 누구의 명령 받았습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어쨌든 대통령한테 계엄 선포를 뭐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취지의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뒤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계엄을 막기 위해서 원내에 지도자로서 뭘 했나요? 막으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 18명 친한계로 분류되죠. 네. 교란 문자 보내고 본인은 국회 본청에 있었다는 거 예.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 투표에 참여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해제와 관련해선. 그러면 이거는요. 더 이상 윤석열 씨를 국민들한테 견뎌내라고 국민의힘 의원들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김건희, 윤석열 이 한 세트로 지금도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선 후퇴를
말을 합니까? 이거 윤석열 씨의 선의에 기대서 국민들한테 참으라는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선우태한 사람이 면직 제가안을 받습니까? 이거를 처리를 합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왜냐면 인사권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거를 사실상 통할하겠다는 거예요. 전국 운영의 향배를 보고 네. 등장 시점을 조율하겠다는 거라고 전 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동훈 대표 대통령 놀이하면 안 됩니다. 네. 탄핵도 어느 맥락에서 본인이 탄핵 시사했습니까? 네. 나를 감히 체포하려고 했다. 예. 정보기관으로부터 유력하게 들었다. 탄핵 시사했어요. 그러다가 당에 내 임기까지 포함해서 일임하겠다. 네. 정권을 주겠다. 예. 아 그래? 아 그러면 우리가 수습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어떻게 그 말을 믿고 국민들한테 이 상황을 경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틀린 선택을 하는 이 시시각각의 상황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다. 정치권에 아마 더는 오래 잔존할 수 없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 네네네. 자, 지금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보수 유튜버에 해당하는 서정욱 변호사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때만 하더라도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어요. 약간 그런 뉘앙스를 그러다가 비췄죠. 예, 예. 대통령실 다녀오고 나서 용산 갔다 오고 나서 스탠스의 변화가 있었던 거고 실제로 자기가 지금 실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이것은 위헌적 상황인 것이고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뭐 바가지로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를 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 내란적 상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2차, 3차 계엄을 선포하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고자 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몰랐다라는 것이 중앙일보의 보도였는데 아닐 수 있다. 그것은 아닐 거짓말일 거예요. 가능성이 네. 매우 높다. 왜냐하면 서정욱하고의 통화를 통해서 왜 이런 거기에 표결에 참여하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누구보다 신경 썼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김건희 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팩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 팩트라고 생각해요. 예.